체육대회 날 운동장 대형 스크린에 어떤 영상이 재생되자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학교 서열 1위 이도윤이 다른 학생의 가방에 몰래 깃발을 넣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시골에서 전학 온 평범해 보이는 여학생 박수민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엔 당황함 대신 차가운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수민이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해온 일을요. 그녀가 정리해온 것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이 놓치는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아침, 박수민은 새 학교 정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전학 온 지 이틀째,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공기가 그녀를 둘러쌌죠. 하지만 수민의 얼굴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교실 문을 열었어요. 전학생 왔네. 교실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특히 교실 뒤편에 앉은 정민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정민서는 이 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인물이었죠. 쟤 완전 촌티나지 않아? 정민서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운동화 봐. 완전 구식이야.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햇살 속에서 분필가루가 천천히 떠다니는 걸 바라보면서요. 그때 수민은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똑같구나. 어느 학교나 있는 것들, 버려져야 할 것들, 정리되어야 할 것들. 수민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이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 한쪽에 낡은 분리수거함이 보였어요. 녹슨 철제통에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요. 수민은 그걸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저 안에 무언가를 버려야 할 시간이 올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민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정민서는 수민을 완전히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청소는 기본이고 준비물 챙기기, 심지어 자신의 과제까지 대신하도록 만들었죠. 겉으로는 전학생이 새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수민을 하인 취급하는 거였어요. 더 문제는 남학생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최태식을 통해 은근히 압박을 가했어요. 야, 전학생. 점심시간에 축구 좀 하게 공 와봐. 음료수 뽑으러 가는데 동전 있어?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도 수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부탁받은 일은 해주고 언제나 조용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은 수민을 만만하네, 눈치 보는 애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절했던 학생들조차 수민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민서나 이도윤 무리에 찍힐까 봐서였죠. 그런데 김재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민이 혼자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수민이 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수민이 거절했지만 재한은 묵묵히 걸레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낡은 교실 바닥에서
걸레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너 왜 가만히 있어? 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서랑 도윤이 하는 짓들 말이야. 너 계속 당하고만 있잖아. 수미는 손을 멈추고 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재아는 묘한 깊이를 느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수민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오래 못 간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재아가 다시 물었지만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을 닦으며 교실 밖을 바라봤죠.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정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김재아. 너 여기서 뭐 해? 정민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좀 도와주는 거야. 재아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근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정민서는 재아를 내보내려 했어요. 재아는 수민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수민아, 김재아랑 무슨 얘기했어? 정민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별 얘기 안 했어. 별 얘기 안 했다고? 뭔가 수상한데. 정민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수민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분명 처음엔 그냥 순한 시골애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정민서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수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전학생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왜? 그냥 느낌이 달라졌어. 처음엔 완전 순한 양 같았는데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정민서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육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도 게시판에 체육대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달 후면 학교 최대 행사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였죠. 수미는 그 안내문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겠네.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 옆을 지나가던 수미는 잠시 멈춰 섰어요. 녹슨 철제 통 안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걸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곧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체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각 반별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2학년은 남녀 무리 간의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어요. 이도윤과 정민서는 각각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로 선정되어 준비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올해는 꼭 우리 반이 1등 해야 해. 작년에 3반한테 졌잖아. 이도윤이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러려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정민서가 맞장구를 치며 종목 목록을 펼쳤습니다. 수민이는 뭘 할 수 있어?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수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로 잘하는 운동이 없는데. 그럼 응원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물품 관리. 정민서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결국 수민은 가장 하찮은 역할인 물품 정리를 맡게 되었죠. 준비 기간 동안 수민은 매일 남들보다 일찍 와서 체육대회 용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깃발, 응원 도구, 간식 등 온갖 잡다한 것들을 챙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수민은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평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교무실 근처에 있는 보안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 수민이 체육관 창고에 응원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최태식과 몇몇 남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학생이 여기 있네. 태식이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물품 정리 중이야. 수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혼자서?
힘들겠네. 태식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인 다른 반 깃발들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3반 깃발 있네. 태식이 관심을 보였어요. 체육대회에서 각 반의 깃발은 상징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좀 빌려가도 될까? 태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수미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다른 반 깃발을 훔쳐서 숨기거나 훼손하려는 거였죠. 그냥 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 태식이 코웃음 쳤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깃발을 집어들고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재빨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수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학교 보안실이죠? 체육관 비품 관리하는 학생인데요. 물건이 사라진 것 같아서요. 체육관 창고 쪽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화를 끝내고 수미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미는 집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게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거의 다 모였네.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건물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곧 정리할 시간이 오겠지.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 안에는 오늘도 새로운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이틀 전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3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우리 반 깃발이 없어졌어요. 곧이어 다른 반 선생님들도 비슷한 신고를 했습니다. 총 5개 반의 깃발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였죠.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전교생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깃발을 가져간 학생들은 지금 당장 나와서 자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도윤과 최태식은 태연한 표정으로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깃발들을 학교 근처 공터에 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송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가면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웅성거리며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은 이미 체육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2학년 박수민입니다. 수민이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깃발 도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이도윤과 최태식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체육관 창고에 있었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최태식과 남학생들이 창고에 들어가서 깃발들을 훔쳐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체육관이 술렁거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모르셨던 일들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정민서가 다른 학생들을 시켜서 수민의 자리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모습. 급식실에서 수민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장면. 심지어 화장실에서 협박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얼굴도 심각해졌죠.
어떻게 이런 영상들이 있는 거야? 정민서가 소리쳤어요. 학교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는 거 몰랐어? 수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요즘 휴대폰 화질도 참 좋거든. 그동안 수민은 모든 괴롭힘 상황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수민의 목소리에 장난스러운 톤이 섞였어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태식과 이도윤이 수민의 가방에 훔친 깃발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체육관이 웅성거렸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선생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도윤과 정민서, 최태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무너진 거였죠. 수민은 마이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체육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이도윤과 정민서 무리를 바라봤고 선생님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재하가 다가와 물었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차피 할 거였으니까. 어차피 할 거였다니.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 수민의 대답에 재하는 소름이 돋았어요.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 옆을 지나가던 수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반은 정리됐네. 수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체육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이도윤과 정민서 무리를 바라봤고 선생님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최태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전학생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시간과 날짜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화질도 너무 선명했거든요. 더구나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정민서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설령 장난을 쳤다고 해도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 삼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고 오히려 학교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야. 수민이가 머리가 좋은 거지. 이도윤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깃발 훔치는 걸 몰랐어요. 최태식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최태식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비겁한 시도였죠. 하지만 수민이 추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도윤이 태식에게 3반 애들 길을 꺾어야 해. 가서 몰래 깃발 없애버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교무실로 불려간 가해 학생들은 각각 개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깃발들도 수민이 알려준 장소에서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명확했죠. 학부모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정민서와 이도윤의 부모들은 처음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항변했지만 영상을 본 후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정민서 어머니는 이런 아이로 키운 기억이 없는데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도윤 아버지는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치며 이 바보야, 증거까지 남기냐고 화를 냈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다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도윤과 정민서를 동경하고 따랐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저런 애들이었구나. 완전 실망이야. 시골에서 온 애한테 저렇게 당했다고. 학생들의 반응이 급속도로 돌아섰어요. 특히 수민을 외면했던 학생들이 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한은 수민을 찾아와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도와줬어야 했는데.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계획이 있었으니까. 계획? 응. 이런 일들은 어디에나 늘 있어. 어릴 때도 그랬고. 수민의 담담한 대답에 재한은 놀랐어요. 너 혹시 일부러 당한 거야? 수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당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지. 저 애들이 선을 넘을 때까지. 재한은 수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본 것은 수민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수민은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재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리? 응.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거.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이 저녁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걸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리의 첫 단계가 끝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 측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도윤과 최태식은 일주일 정학, 정민서는 사흘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에서 모든 활동 참가가 금지되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건했던 그들의 무리는 하루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추종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학교에서의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고 돌아온 이도윤과 정민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들을 피했고 선생님들도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정민서는 처음에 수민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야, 박수민. 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이미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였어요. 정민서가 수민에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 학생들이 정민서를 말렸습니다. 정민서,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잖아. 맞아. 전 학생한테 왜 화내? 수민은 정민서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 냉정한 말투에 정민서는 더욱 분해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전처럼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압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추종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히려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이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했어요. 이도윤, 진짜 비겁하더라. 태식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 맞아. 친구도 그렇게 가차없이 버리냐? 최태식과의 우정도 깨어졌고 다른 남학생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이도윤은 혼자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내야 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최태식이었습니다. 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거든요. 학부모 면담에서 퇴학 위기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태식은 수민을 찾아와 말했어요.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무섭다니? 수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는 그냥 정리했을 뿐이야. 정리? 응. 제자리가 아닌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수민의 대답에 태식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한 건 순한 시골 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걸 말이에요. 체육대회 당일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정민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재하가 남학생들을 이끌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민도 더 이상 물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에 참여했어요. 놀라운 건 수민의 운동 실력이었습니다. 계주에서는 반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냈고 농구 경기에서는 한 번도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정확한 슛을 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수민이 운동까지 잘하네. 맞아. 숨겨진 재능이 많은 것 같아. 학생들이 수민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수민은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김재하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박수민,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뭔데? 너 진짜 시골에서만 살았어?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달라. 수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골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그리고 지역에도 늘 나쁜 애들은 있어. 나쁜 애들? 응. 그런 애들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거든. 수민의 말에서 재하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한 거구나. 익숙하다기보다는 잘 아는 거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재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민이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닌 이유를,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를.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이 햇살 아래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학교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도윤과 정민서의 무리가 사라진 자리에 더 건전하고 평등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게 되었고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일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민은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많은 학생이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특히 예전에 무리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수민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당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용기 내줘서. 하지만 정민서는 끝까지 수민을 원망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정민서가 수민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너 이제 만족해? 우리 꼴 우습게 만들어 놓고. 수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습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보여준 거지. 뭐가 어째? 너희에게 숨겨져 있던 진짜 성격을 모두에게 보여준 거라고. 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지? 정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첫날부터 알았어.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게 뭔지. 정리라고? 응. 예전 학교에도 있었거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만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버려져야 할 것들이. 정민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너는 일부러 당한 거야? 증거를 모으려고? 맞아.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괴롭힐 거니까. 그럴 거면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잖아. 수민의 냉정한 계산에 정민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완전히 당한 거였죠. 너 도대체 뭐야? 보통 애가 아니잖아. 정민서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수민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나는 그냥 정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야. 정리? 응. 알잖아. 버려져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거 말이야. 그 순간 정민서는 깨달았어요. 수민이 말하는 정리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왜 중학교 때부터 여러 번 전학을 다녔는지도. 수민은 각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학교 폭력을 정리해 온 것이었죠. 마치 전문가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이도윤도 수민을 찾아왔어요. 박수민,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됐잖아. 우리도 벌 받았고. 하지만 수민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고마워. 사과해줘서. 이도윤이 놀라며 수민을 바라봤어요. 너, 진짜 우리를 용서하는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너희도 이제 정리됐으니까. 수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이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민이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너는 우리가 변하길 바랐던 거야?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학기가 끝날 무렵 수민은 김재아와 운동장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민아, 넌 정말 특별한 애야. 특별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필요한 일? 응.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어질러지거나 버려져야 할 게 생기면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는 거. 재아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른 곳으로 또 전학할 생각이야?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제 정착하려고. 왜? 정리 끝났으니까. 수민이 운동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이 학교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었거든요. 운동장 한쪽 분리수거함이 저녁 햇살 아래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걸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여기도 깨끗해졌네. 재아가 물었습니다. 수민아, 너 정말 대단해. 근데 무섭기도 해. 수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세상에는 늘 정리가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학교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챕터 8. 그날 저녁 수민은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수민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로 이 학교의 정리가 모두 끝났다. 이도윤과 정민서, 최태식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렀다. 앞으로는 아무도 함부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수민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교 건물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있었다. 예전 학교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용서라는 걸 배웠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수민이 다시 펜을 들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정착할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 등교하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정민서와 이도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된 것도 아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수민은 김재아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수민아, 너 덕분에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 재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다들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였어. 그냥 제자리를 찾은 거지. 제자리? 응. 사람은 누구나 제자리가 있어. 가끔 길을 잃을 뿐이야. 수민의 말에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민서가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가 수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수민. 정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 이제 우리 다 친구잖아. 정민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과 후 수민은 혼자 운동장을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분리수거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제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수미는 분리수거함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버려지는 건 쓰레기가 아니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상처들도 정리되었지. 수민이 분리수거함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난 늘 정리할 수 있었어.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가는 길,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학교는 인생의 연습장이었구나. 버리고 잊고 다시 정리하며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그날 밤 수미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의 정리는 끝났다. 앞으로는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 한다.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수민이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제자리가 있다는 걸 수민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리도 찾았고요. 며칠 후 운동장 한쪽에 새로운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깨끗한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반짝이는 새 수거함이었어요. 낡은 수거함은 이제 역할을 다하고 치워졌죠. 하지만 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분리수거함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남겨야 할 건 남기고 제자리에 둬야 할 건 제자리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정리의 의미였으니까요. 수미는 새 분리수거함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여기는 내가 지킬게. 그리고 교실로 향하는 수민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조용했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오후였습니다.